이 279쪽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볼 내용들이 앞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요 수업을 다 듣고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두 가지 내용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밑에 강의를 설명을 하고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그 일반적인 문제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에서 중간에 이렇게 풀이 과정 중에 이 내용들을 쓰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면 요즘에 그 모의고사로 치면 4점짜리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끼어 나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처음에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연습해 보면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렇게 했는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부호가 이제 실근이 둘 다 뭐 양수인지 둘 다 음수인지 아니면 둘이 부호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근 실수계수의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실수이면 두 근은 실제로 구해보지 않더라도 공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부호를 부호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할 조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렇죠?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만약에 두 근이 양수였다고 하면 두 근을 더하면 양수랑 양수 더하니까 양수였겠지, 그치? 그럼 두 근을 곱하면 양수 곱하니까 양수겠죠,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그것도 역시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치?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 조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두 근이 양수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둘이 더한 게 음수겠죠, 그렇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니까 결국 개수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음수랑 음수를 곱해도 양수니까 두 근의 곱은 양수여야 되고,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D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총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두 근이 양수다 그러면 D가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 역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두 근의 합은 음수다, 두 근의 곱은 양수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음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과 두 근의 합은 하지 않고요. D가 0보다 작다.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왜 여기선 판별식도 안 하고 두 근의 합도 안 하냐? 자, 두 근의 합을 안 하는 이유는 둘이 부호가 다를 때 그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둘이 부호가 다른데 만약에 양수의 절대값이 크면 전체 값은 양수가 나올 거고요.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정해지지 않아서 안 하는 거고요.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이게 음수고 얘가 음수죠. 얘가 음수에다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이건 양수죠. 자,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거 양수죠. 그럼 양수랑 양수를 더하면 d는 양수지, 그치? 그죠?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두근의 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중간에 풀이로 단독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푸는 과정에 이 내용을 쓰게 된다고 하면 요 세 번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왜냐면 위에 거는 위에 두 개는 어떻게 돼? 이게 세 개씩이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을 뺏고 싶긴 하겠지만 너무 많이 뺐죠.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저 세 번째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가 들어있으면 판별식과 두근의 합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제를 한번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연습장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84번입니다. 84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k 값의 범위. 근이 두 개인데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렇죠? 양수일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몇 가지 확인? 세 가지 확인. 첫 번째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모두.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여기 짝수네요. 그렇죠? 그럼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b'은 마이너스 3이고, 그럼 4분의 d는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자, 9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 근의 합. 자, 두 번째 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 2차항의 개수 1분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6이지, 그치? 얘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죠? 이거는 그냥 만족하지. 2번은 된 거고요. 자, 3번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첫 번째 조건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미 만족을 하고, 자, 세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얘는 요 두 개만 겹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어렵지 않죠. 이거 요 조건만 암기하고 있으면 각각을 따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 위에 것들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별표해 놓으셔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는 두 근과 0 사이의 관계, 대소관계를 조사했다면, 그죠? 둘 다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둘 사이에 0이 있냐, 그죠? 0을 이무의 두 실수 k로 확장해 볼 수가 있죠. k로.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 k와 대소관계를 따져보면 여기서 따지는 것은 우리가 근의 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의 위치. 예전에 근의 분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의 위치라고 해서
제 선생님들 중에 근의 분리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도 혹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면 옛날 내용이 그래서 이해 좀 부탁하고요. 근의 위치입니다. 근의 위치. 근의 위치. 자, 이를 수직선에서 생각하면 근의 위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수가 정해져 있는 2차 방정식이라면 근의 위치는 실제 근을 구하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정계수를 포함하는 2차 방정식이 조건에 맞는 근을 갖도록 계수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의 위치를 따지는 것은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렇죠?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외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죠? 앞에 두근이 모두 양수다, 두근이 음수다, 이것도 사실 그죠? 앞에 배웠던 근각계수와의 관계랑 연결시키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연결을 시키면 쉬운데 이걸 연결 안 시키고 무작정 다 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자, 요 강의를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다시 물어보면 선생님이 좀 더 쉽고 쉬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개형을 직접 보면서 실수 k와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의 대소관계를 결정짓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근이 존재하는데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조건이야. 그러면 이게 x축이고, 자, 일단 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그리겠죠. 그다음 k보다 그러면 이게 두 근이지. x축과의 교점이 두 근인데 k보다 크다니까 k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꼭 두 개라고 같다 다르다 얘기가 없는 경우에는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축이 지금 이렇게 k보다 크니까 축이 어떻게 돼? 축이 여기 있죠. 그렇죠? 자, 축은 k보다 커야 돼. 그렇죠? 근데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이차 함수에서 꼭 외우세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k보다 커야 돼. 이해되죠? k가 여기 있는데 축이 여기 있어야 두 근이 k보다 클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k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 양수죠. k일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서 공통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앞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도 세 가지를 따졌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두 근이 모두 k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따지면 됩니다. 첫 번째,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근이 일단 존재해야 되고요. 그다음 축이 k보다는 오른쪽에 커야 되고, 그다음에 k일 때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지. 자, 그래서 요게 또 위로 볼록일 때랑 또 아래로 볼록일 때 조건이 약간씩 달라지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그래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 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요 그래프를 기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서 요걸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게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조건이었어요. 조건.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조건이야. 자, 그럼 여기다 x축 이렇게 그리고요. 이차 함수가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근이 만난다고 했을 때 k보다 이 x축과의 교점이 근이죠.
k보다 그 두근이 k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돼? 첫 번째 얘도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을 확인합니다. 축이 어떻게 돼? k보다 작아야 되지. 축 마이너스 2분의 b는 k보다 작아야 되고요. 역시 k일 때 함수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축이 k보다 작다. k일 때 함수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두근이 모두 k보다 작을 조건이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럼 비슷한데 역시 어떻게 한다? 요 그래프를 기억하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작정 외우지 말고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두근 사이에 k가 있을 조건. 얘도 별표 칠게. 실제로는 위에 두 개도 잘 나오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푸는 중간에 이 내용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풀이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를 다 따지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모의고사 같은 걸 볼 때는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세 개를 다 물어보면 진짜 너무 좀 선생님이 너무 악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두근 사이에 k가 있을 조건 하나만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하나만 확인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두 근이겠지, 그지? 이차함수 두 근일 때 k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존재할 때 k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지, 음수. 함수값이 음수면 판별식하고 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 좋지. 그죠? 요거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두근 사이에 함수값이 그 k가 존재한다. 그럼 k일 때 함수값이 음수다.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 그리고 여기 밑에도 나왔는데 2차 방정식 근의 위치를 근의 분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 결론을 선생님이 한번 써줄게요. 2차 방정식 근의 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잘 보세요. 판별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함수값의 범위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k일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냐 음수여야 되냐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자, 왜냐? 음수면 어떻게 돼? 판별식하고 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판별식이나 축을 먼저 확인하면 나중에 함수값이 음수인 걸 알았어도 어떻게 돼? 다 했죠, 이미. 그래서 좀 그 쓸데없는 과정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확인하시고요. 음수면 그냥 2, 3번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알려면 함수값의 부호, 그렇죠? 함수값의 부호, 그다음 판별식의 부호, 그렇죠? 축의 위치.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만약에 얘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알겠죠? 자, 왜 함수값의 부호를 먼저 확인하는지 이해가 되죠? 여기서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면 밑에 2번, 3번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면 2번, 3번 안 해도 되니까 저 순서를 선생님 이렇게 정해 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정리해놨네, 그죠?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세 가지를 조사하는데 지금 순서를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 3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습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85번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일단 외우지 마시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알겠죠? 이 상황을 상황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린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 이걸 x축이라고 하고, 자, 두 근이 일단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랑 여기가 두 근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두 근이 될 건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때 몇 가지 확인한다? 세 가지.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축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어떻게 돼? x축 위에 있죠. 그치? x축 위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네. 자, 그럼 어떻게 돼? 2번, 3번 하셔야 돼요. 함수값이 0보다 작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0보다 크다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판별식은 어떻게 돼? x축하고 만나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축의 위치는 여기죠. 축의 위치는 어떻게 돼?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일 때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게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k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1이 함수값이죠. 걔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따라서 k는 2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1번 조건에서 나온 k의 범위가 되고요. 자, 판별식은 판별식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d를 하려고 했더니 짝수네요. 그렇죠? 짝수 근해공식 잘 나오죠? 그래서 b'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b'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자, 외우세요.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다 그냥 바로 수직선으로 그릴게요.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이게 까맣지, 그치? 까맣고 크다니까 양쪽으로 벌리고요. 자, 1번도 그냥 기왕에 하는 김에 할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축의 위치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k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a 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 약분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얘도 그죠? 얘도 이렇게 되네요. 그럼 세 줄이 모두 있는 건 어디야? 여기지, 여기.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한 거 같죠? 긴 거 같고. 그런데 이거 몇 번 해보면 이 세 가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죠? 크게 어렵지 않고요. 물론 그 안에 2차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죠? 또 뭐 2차 부등식도 인수분해 되는 간단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고요. 학교에서는 단독 문제가 아닌 이상 함수값은 0보다 작다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조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까지 내용 다 마무리해 봤습니다.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도형 부분은 2학기 부분, 그 기말고사 그 2학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말고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았어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체크해 놨다가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